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넘쳐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쭉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금통이 네. 예상대로 그쵸? 동결이 네. 됐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 지가 상승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무섭긴 무서운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불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기준금리 2.5% 동결하는 까지는 좋은데 지금 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 환율 문제, 그다음에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사실 최근 들어서 금감원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양적 규제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 규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환율도 지금 사실 뭐 국내 매크로 상황들은 그렇게 뭐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무역 협상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환율 약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다시 뭐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는 사실 뭐 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무역 수지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외환 보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다 안정화가 되는 분위기인데 계속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을 경우에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전체 경제 초과상관 태운다 이런 느낌이세요? 기업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가게 뭐 전반적인 저축까지 다 아우러갖고 투자까지 아우러갖고 이쪽을 사실 이제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면서요.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제 뭐 11월 27일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한 번 기준금리 인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기대는 커지는 것 같고요. 우려는 일단 계속 요즘 이제 제롬 파월 같은 스타일로 자꾸 이재명 총재가 가는 것 같아갖고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그널이 왔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좀 표하고 있어갖고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 인하 다음 달도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자꾸 언급이 되니까 좀 불안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근데 그쪽은 이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환율은 크게 뭐 변하진 않네요. 그냥 역시나 약세 1,433원 위에서 역시 이제 대미 투자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된 이후에 방향을 좀 달리하겠죠.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 지금 롱 USD고 숏 KRW거든요. 그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불안하니까 어느 누구도 달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양국 간의 합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공표가 돼야 환율이 좀 더 안정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슈 좀 파헤쳐 볼 건데 테슬라 실적이 5시에 났습니다. 근데 워낙 사실 그 기대치가 낮았어요. 그래서 왜 시장 전망치가 낮기 때문에 요거는 충족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량은 생각보다 최대로 나왔는데 순이익이 깎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일부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데 일단 테슬라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좀 매출이 3분기가 281억 달러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온 이유가 3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9월 30일자로 전기차 세액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할인 판매가 급격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요가 몰리네. 그렇죠. 수요가 좀 몰렸죠. 그리고 법인들이 좀 사갖고 자기들이 렌트를 하려고 법인들 수요가 싸게 사놓고서 자기들 렌트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다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결국 영업이익이죠. EPS가 결국은 0.5달러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밑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 내에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이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요건 저는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물론 이제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일론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확대할 거다. 그다음에 ESS 판매도 더 메가팩 같은 게 더 판매될 거다. 그다음에 옵티머스도 이제 곧 시행될 거다. 뭐 스페이스 X도 이제 뭐 계속한다. 뭐 얘기는 다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밖에는 뭐 더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재료들이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과연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기대감보다는 대신에 이제 저희 국내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 상승세에 대해서 어떤 또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있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전기차 판매에 따른 테슬라 아니면 전기차들의 이런 2차 전지보다는 사실 요즘 ESS가 조금 더 결국은 ESS가 상승 모멘텀을 더 줄 수 있다. 네. 그런데 오늘 테슬라 실적도 제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 엔소의 실적도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미국 내에서 저도 연초부터는 ESS가 아마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테슬라가 다른 것보다 ESS 쪽에서 매출이 확대됐다는 그 부분 자체만으로도 2차 전지 국내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ESS 쪽 최근의 대세는 이거네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이런 부분도 오늘 뛰는 게 같이 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실적 나올 때 2차 전지 이렇게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ESS 쪽의 성장세를 더 보는 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딱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원전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전력을 공급을 늘리겠다. 네. 부족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정부, 주정부 단에 가서 보면은 당장 에너지가 급하기 때문에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독립된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하는 게 더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S는 당장에 지금 실적이 납니다. 기대감이 원전같이 기대감이 아니라 ESS는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매출이 나오고 확대가 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커졌다. 그리고 더 커질 것 같다. 요거에 중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오라클인가요? 네. 거품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실적 데이터는 없는데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가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ESS 같은 경우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나와주니까 더 믿고 가는 거거든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투자처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실적에서도 ESS 성장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 이런 부분이 녹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이 더 큰 규모가 될 가능성, 이게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볼 투자 포인트가 엄청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어떤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이슈도 좀 분명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 와갖고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를 아시아 환태평양에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경우에 원전에 대한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또 얘기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저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기대감이 좀 적고. 왜냐하면은 SMR 산업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SMR은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은 또 참석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 안 하시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딴 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와서 뭐 잘하면 김정은하고 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 정도 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아마 미국 빠진 상황에서 사실 전반적인 산업 협력을 최종 사인하고 뭔가 도출하기는 조금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가 되면은 그 사이에 껴있는 한국의 어떤 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완화되면은 어떻게 국내 뭐 방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대북 협력주들까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는 수혜줄이 좀 돌아갈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역 협상에서 나와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왔다 얼굴 비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테이블 안에서 진지한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북한 이슈, 그리고 이제
경제 정상들이 함께 또 한번 사업가들이 얘기를 해야 되죠. 비즈니스들이 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도체 한 번 더 큰 장이 열릴 가능성은 반도체는 사실 뭐 에이펙과 상관없이 예. 계속 갈 수 있는 장이고요.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하이엔드 반도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사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네. 글로벌 전체 반도체 수요에 맞춰 갖고 보완적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마 이번에 이제 환태평양 국가들도 다 모이면은 예. 뭐 딱 눈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다 대만까지 싹 다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는 AI 인프라에 대한 산업 협력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까 원전은 조금 뒷전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네. 차라리 AI 인프라에 대한 그렇죠. 논의는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엔터주가 뛰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중국은 우리가 한한령 한자 없다고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좀 풀린다면 엔터, 게임, 화장품, 콘텐츠, 화장품. 화장품 네, 네. 이런 쪽으로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저는 그쪽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방어주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방어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많이 잘 가던 종목들이 주도주가 조금 이제 힘을 뺄 때 얘들이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저희 소비재들이 사실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이 가장 크거든요. 네. 물론 미국도 이제 11월 달 되면 쇼핑 시즌이 들어와요. 네.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지부식간에 연말까지 사실 소비재 쪽에서 게임이라든지 엔터 화장품들은 저희가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업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좋은 소식이 안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감내는 해야겠네요. 네, 최근에 근데 이미 네. 또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요?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까지 반영돼 갖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4분기 때 이미 이제 우리 10월 달에 중국 방문객들 봤어요. 네. 이건 4월 달로 4분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또 미국 시장에 또 이 최대 이제 쇼핑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대치를 갖고 간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조금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야 뭐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엔터라든지 화장품 경기 방어주들은 4분기 때 실적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정말 좋은 정말 거고 좋은 거고요. 만에 안에 리스크가 있어도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네. 일부 이제 미국 중국 쇼핑 시즌 그쵸. 개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고 보니 진짜 연말이네요. 연말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벌써. 그런 게 또 다가오네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그룹주들 다시금 근데 여기가 이제 방산, 그쵸. 조선. 요즘에는 조선도 방산을 등에 업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선이 방산이고 방산이 방산이 조선이다라는 조선이죠.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걸 좀 주목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 하나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과 하나엔진.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소재 장비 쪽은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비전까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하고 지금 조선 쪽은 사실 중국과의 갈등이 사실 가장 큰 이슈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국이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 한국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국이 저가 제품을 갖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동맹 계속 강화를 시켜야 하나그룹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 방법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그룹 전체 어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딱 잡고 간다고 보면은 저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미국과의 동맹은 뭐 정부가 지금 알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는 기술적 우위를 좀 통해서 뭔가 글로벌 경쟁력만 키워내면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정말 그룹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딱 이러고 다니고만은 요즘 야구팀도 잘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잘해주면 말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 사상 최고치에서 이틀 연속 떨어졌어요. 하락세가 좀 이어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금은 다 오를 거라고 올 거라고 많이들 말씀드렸죠. 얘기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조정? 일단 전 연말까지 계속 4,200달러 온스당 그렇게 전망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4,300달러를 좀 넘어섰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연말까지는 4,200달러 정도는 충분히 유지될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이 지금 급등한 이유가 중앙은행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실물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달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면은 달러의 안전자산이 가는데 했지. 지금은 달러가 더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금을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지금 저희 시장에서 봤을 때 한 인덱스가 9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계속 보신다면은 금 가격은 아마 한 4,200달러 온스당 이 정도까지 연말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져 있는데 한 4,200달러 정도에서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요즘 좀 부담스럽다. 네, 왜냐하면 금리도 내리고 미국 네.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금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이제 낮추셔라.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네. 한국 개미들 네. 영끌에서 네. 투자, 위험 천만, 네. 자산시장 버블 경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게 블룸버그 한국 팀들이 좀 국내 증시에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개미들의 오징어 게임식 투자 우려. 오징어 게임. 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B2 영끌 레버리지 투자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도 부재하다.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반론을 좀 몇 개 제시한다면 네네. 6월 달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이죠. 코스피에서 22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돈들이 미국으로 가 있어요. 미국으로. 예, 그러면은 미국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예. 한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두 번째는 코스피가 지금 PER이 17.9배예요. 5년 평균이 16배였고 PBR은 1.3배인데 5년 평균이 1.02배인데 아직까지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저희가 어렵다. 조금 어렵다. 예. 네, 더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 산업지향책, 통화 완화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근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도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상법 개정해진 세제 개편,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블룸버그에서 보는 조금 시각이 과거의 시각이 좀 아닌가, 최근에 변화된 것을 반영을 아직 못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4천 뭐 내일 모레 찍을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찍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천까지 가도 이게 시장이 고평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눌러있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공부를 하고 K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대표님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돈이 되는 자산 전략, 경제 이해 잘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한수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